8월 26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박지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은 이번이 마지막. 네네네. 예, 아쉽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좀 하려고 네, 방송을 좀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데일리 이슈를 가능하면 좀 적게 하려고. 그래서 금요일에 압축적으로 좀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데일리 이슈는 제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다른 평론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도 들어야죠. 일주일에 2번 만나도 아쉬운데요. 어쨌거나 수요일은 이제 뵙지 못하고 금요일날 몰아서 이러저러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가장 바쁜, 한겨레에서 가장 바쁜 정치부 기자 장나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들어갈까요? 속보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가 떴습니다. 아마 지금 막 보도가 쏟아지고 있을 텐데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요. 초강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기자회견은 했는데 예. 질문은 사실 안 받았고. 아, 그런가요? 네네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고민이 많았다. 예. 당 쇄신과 자강을 두고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 안에서 호응을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이 대표가 결단을 한 건 지난 주말에 이제 얘기를 주변에 하면서 그래서 김민석 대표 예방을 안 할 때부터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당 안에서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예. 사실 오늘 이제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사퇴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가 지난 지가 지금 3달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하는 게 좀 의문 부호가 많이 남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적 보법으로 치면 좀 안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사퇴할 거면 그때 바로 그렇죠. 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제 책임을 지고 당을 좀 정말 당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좀 한석을 한 상황이고 예. 그 뒤에도 사실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대표가 좀 쇄신을 해보겠다라고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노력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호응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도 좀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를 정치는 해서는 안 될 인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도 없고요.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예. 빨리 해체하고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구나. 아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 행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다음 행보를 물어보는 게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다음 행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사실 차라리 이제 고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2% 되고 알아서 이제 당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준석을 지금 안 넣는다고 해서 무언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원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고 사실 지금 개혁신당도 어떻게든 지금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이제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다음이 또 누구냐.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파생이 돼서 한 거다 보니까 우리는 비대위 하지 말자고 해서 비대위 체제를 지금 안 만들고 이제 대행 체제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당원 당규도 없다라는 얘기들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없어서 그걸 안 만들어놔서 지금 천하람 대행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지금 국민의힘과 하기에는 사실 그 지선 끝나고도 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냥 둬도 어쨌든 청년층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사실 다 빠지지 않았냐 이런 접근이어서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당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나름의
본인들 스스로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죠. 이준석 예. 대표에게 원래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예, 이제 예. 옮겨져 왔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를 꼭 끌어안아서 그거를 챙겨야 할 뭐 2%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자체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사실 박지원 평론가님이 이 다당제 중요성은 좀 이런 당 말씀하셨잖아요. 다당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 노선이 분명하고 예. 자기 핵심 지지층을 가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이런 정당들을 예. 우리가 이제 포말 정당, 예, 포말이라는 게 영어가 아니고 예. 물방울이 틀 때 그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렇죠. 떠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 붕붕 떠다니는 예. 정당이다. 예,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당들의 말로는 같습니다. 그 보수면 보수, 상대적 진보면 진보 그쪽으로 나중에 흡수됩니다. 아, 예. 포말 정당 중에 좀 큰 포말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냥. 예, 제가 다음 질문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오늘 수위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1시간. 예, 좋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여다볼 만한 부분들은 지지율인데요. 지지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뭐 3%를 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하나 여론조사를 들고 있는데 속보로 전해진 여론조사부터 하나 점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뭐 3차례 정도 나오는데 멘트가 비슷합니다. 역대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래로 국정운영 평가가 최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지율의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바뀌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4였거든요. 근데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38.9%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가 어떻냐, 뭐 어떤 그 신뢰도가 있느냐를 떠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온 조사이기도 하고 30%대로 집계됐다는 것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나 부정평가도 57.9%로 가장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대구 경북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61.9%고 대구 경북은 61.2%로 뭐 0.7%포인트 정도지만 어쨌거나 반전은 있어서 서울이 이 TK보다 높다. 이것도 좀 주목이 될 만하고요.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4.45입이나 반올림하면 40%네요. 아, 예. 근데 그 기능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지친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정부 운영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지금 끈을 놓고 있다. 예. 그런 경향성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 김민석 대표가 내어놓는 뭐 일일 1TF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TF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놓고 있고 정책도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위기감 반영을 하고 있는 위기감의 반영이죠. 예. 위기감의 반영이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민석 대표처럼 작은 민생 정책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결해서 이 뭐라고 합니까?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린 뭐 그런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른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저는 정치적 태도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그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태도의 문제는 네. 정치인들의 발언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돼서요.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면 사실은 이제 국정운영 긍정평가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함께 낮아진 결과 이거는 엊그제 말씀드린 리얼미터나 아니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 후과라고 보아야겠죠. 그렇죠. 예. 전당대회 마지막에는 갈등이 많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때문에 전화 대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청래 팀이 졌잖아요. 예. 팀 정청래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저는 신기한 게 사실 박지은 평론가님 그 여론조사도 하셨었잖아요. 아, 네. 여론조사 저희는 뭐 수업을 한 2학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도 다녔고. 그렇죠. 예, 회사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대기가 네네. 그만큼 이렇게 전국적인 이 단위의 여론조사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걸 사실 일반 구독자나 청취자분들은 잘 실감을 못 하시긴 하실 것 아니, 같아요. 보세요. 예. 그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회사가 협소하잖아요. 못 살잖아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전화 오는 데만 늘 오잖아요. 샘플 전국 단위 끼켜야지 많이 돌려 2,000개 돌리잖아요. 예. 그럼 뭐야? 한 50개만 잡아내버리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 대기하는 것이 충분히 영향이 저는 있다. 전국 전국 단위 여론조사 한 5,000개 이상 안 잡아내는 여론조사는 발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뭐랄까요? 일정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는 버티기 힘들겠네요. 왜냐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날의 반장 나오신 김에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43.9%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37.3%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입니까? 저희도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항상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 반사이익을 우리가 못 받는 거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올라야 되는데 예. 못 오르는 건 사실이다. 근데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달라요. 뭐 당권파는 자꾸 우리 공격해서 안 오른다. 뭐 예. 이런 정말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거고 예. 일단 이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의미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받고 싶은 사람만 받는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사람만 받기 때문에 이 30%대는 그냥 미우나 고우나 이제 보수층 우리 찍어주는 사람들이다.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이건 유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려면 뭐 중도를 잡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 찍어주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만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지 이게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도 좀 드냐면 콘크리트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 예를 들면 이준숙을 포함해서 장동혁 지도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30% 후반의 지지율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콘크리트로 표현하면은 좀 긍정적이고요. 예.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전 국민이 아직도 이 윤석열 탄핵 대통령 선거 총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렇게 그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찬반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정당 지지도는 원래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높게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른바 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특화되어 가지고 여론조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4~45%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7%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건 전 국민이 이 전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이 정치 과잉돼 가지고 거기에 예.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고관여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 아까 얼핏 하셨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될 분들이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찬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전력 질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단 계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넘어서자라는 뜻을 읽혀졌는데 어제 만찬 소식은 좀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또 다르게 좀 읽혀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이 좀 가능?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것도 사실이고요.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당과 그대로 연동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 한 몸이라는 뜻이죠. 따로 놀아서 될 일이 아니라 같이 합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지 이 정치적 미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제 특히나 만찬에서 거듭 강조하는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중요하다라고도 보여지고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도. 연령대별로 보면요. 예. 4, 50대 남성 여성에서 표가 좀 빠져나갔습니다. 예.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표가 빠져나갔다. 예. 이건 이제 대통령도 여론조사 보고 받았으면 아실 거예요. 2030은 한참 전에 빠져나가기 2030은 시작했고요. 한참 예. 전에 빠져나갔고 예, 예, 그래. 예. 집토끼가 빠져나갔다는 걸 예.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단합을 당부했다. 좋습니다. 그 사실 장나래 반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대통령실이죠. 출입 경험도 좀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여당 지도부가 그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면 훨씬 좀 협조적으로 변한다는 게 기자들이 알고 있는 뭐 통설 같은 것이긴 한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는 기도 하지요. 뭐 어떤가요? 뭐 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임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예. 이제 그립도 세고 뭐 줄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뭐 자리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있었을 때 윤석열 정부 때는 예. 한동훈하고만 봐도 네. 그때는 사실 되게 오히려 그뭐 의자 배치로 싸우고 뭐 이런 갈등들이 많았을 때라 이게 임기 지금 그래도 임기 초라고 임기 초 때는 윤통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김기현 대표를 사실 만들어주기도 예.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또 임기 초니까 좀 그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어떻게 보나요? 사실 국힘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갈등 상황 덕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혼란상이 좀 희석화된다 할까요? 이런 분위기 좀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저쪽 갈등이 더 큰데 왜 우리 갈등을 많이 부각하냐 이런 식으로 저쪽 갈등이 저렇게 큰데 예. 왜 우리는 갈등만 나가냐 저쪽 뭐 정책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제 갈등만 우리는 나가고 거긴 갈등도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예.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갈등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저쪽 갈등이 많이 부각되길 원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아니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이어가서 여쭤보면 사실 이제 지난달 이달이죠. 이달 중순쯤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태호 의원 발언이었고 골프 치는 어떤 의견 그룹들 말하자면 개헌을 원하는 그룹들 뭐 이런 그룹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 그리고 회동을 갖는다라는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이야기도 했고요. 당내에서는 좀 이거 관련돼서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일부에서는 조를 짜가지고 기다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이게 근데 진짜 국민의힘에서 예. 되게 뭐라고 하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중에서 다음을 조금 기약하기 어려운 의원들 를 이제 정확히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신 분들을 공략해서 다음이 사실 여기서 뭐 더 하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더 하려면 다선 의원 중에서 네 다선 의원 중에서 이미 뭐 다른 뭐 지사나 뭐 이런 것도 한 경우도 있고 뭐 다시 도전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김태호 지사가 대표적이네요. 네네 예. 경쟁도 치열하고 예. 그럴 경우에 다음 자리를 뭘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넘어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다 보면 사실 8석이면 포섭이 가능한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략을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네네 거죠. 그럼 진짜 개헌인데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진짜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 거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이제 다음 새로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될 거냐. 이 당에서 뭔가 더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하면 충분히 뭐 개헌이나 뭐 다른 것들도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위기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주적 다수라는 말 이 키워드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다툼도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분위기상으로요. 그렇죠. 원래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박지영 평론가님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두고 있는 뭐랄까 포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구조가 뭔데요? 핵심 지지층이 뭔데요? 라고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개헌이면 개헌이다. 목표가 아니면 선거구제 개편이면 선거구제 개편이다. 아니면 정치 체제 개편이면 정치 체제 개편이다. 정당 구조의 변화죠. 예. 정당체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점이 보여야지 그때부터 하는 일들 화합적 행보의 효과 문제, 성과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논의 선상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속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냥 정치 문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차원, 정쟁을 줄이는 차원의
화합용 그 행보 정도는 예. 보입니다. 그런 행보인데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보면 이건 효과는 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전에 예. 이재명 예, 예. 대통령이 예. 다수가 되는 구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추정도 하고 예. 기대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리모델링입니까? 신도시 만들어야지 제 주장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쪼잔하게. 예. 뭐 재건축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신도시로 가자 이런 말씀 네. 주고 계셨고요.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지금 12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겠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